결혼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여정인지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 유명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남편 준혁이와 결혼한 지 5년,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남편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하버드 MBA 출신이라 정말 똑똑해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저를 잘 챙겨줘요. 친구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새삼 감사했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주변에 자랑하곤 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요. 준혁이가 바쁘다고 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이해해주고 뒷바라지를 잘해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고 피곤해하면 마사지도 해줬어요. 남편의 성공이 곧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 저를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회사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죠. 저는 그냥 남편이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려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더 커졌어요. 남편의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가 매번 달랐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투자은행 직원이라면 상당히 규칙적인 급여를 받을 텐데 말이에요. 여보, 급여가 왜 이렇게 불규칙해? 투자은행은 성과급 비중이 커서 그래. 프로젝트마다 보너스가 다르게 나오거든. 남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경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은아, 너 남편 골드만삭스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회사 상무님이 골드만삭스 아시아 지역 총괄이신데 이준혁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하시던데. 그럴 리가 없어. 준혁이는 분명히. 혹시 다른 부서에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영어 이름을 쓰고 있거나. 미경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회사에서 영어 이름 쓰고 있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친구가 골드만삭스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깐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아, 나는 한국 지사가 아니라 싱가포르 지사 소속이야. 한국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서 그래. 그랬구나. 그럼 괜찮네. 저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혹들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그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팀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준혁이냐? 오늘 타겟 리스트 업데이트 됐으니까 확인하고 새로운 스크립트로 오후에 바로 들어가자. 오늘 목표는 최소 5억 원이야. 죄송하지만 제가 준혁이 아내인데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어졌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겟 리스트, 스크립트? 잘은 모르겠지만 느낌상 불법적인 느낌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방금 팀장님이라는 분한테서 전화 왔는데 타겟 리스트가 뭐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모든 게 확실해졌죠. 지은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 없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다 알겠어.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하버드는커녕 지방 전문대 출신이었고 골드만삭스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아,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할 생각이었어. 돈이 너무 급해서. 잠깐만이 5년이나 됐다고. 그래도 나는 직접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어. 나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했다고. 기술적인 부분이 뭔데? 사람들 돈을 훔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야? 남편의 해명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5년 동안 저와 함께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이 실은 범죄자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혁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남편도 인정했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리는 없어.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어요. 심지어는 제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를 원망하기까지 했죠. 내가 어떻게 남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부부가 서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범죄는 범죄예요. 남편이라고 해서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어요. 너 정말 매정하다. 우리 준혁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시댁 식구들의 이런 반응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범죄 사실보다도 그것을 덮으려는 가족들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체포되던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직접 경찰에 넘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속한 조직은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남편은 그 조직에서 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만든 가짜 금융 사이트와 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배신한 매정한 여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은 저를 완전히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간 것이 모두 제 탓이라고 했어요. 내가 신고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서로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우리 준혁이가 그 일을 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해서 우리 아들이 돈에 급해진 거라고.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억지였어요. 저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비싼 옷을 사주고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겠다고 했던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 했어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죠. 그런 상황에서 저를 지켜준 것은 친정 가족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 편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남편의 범죄를 신고한 건 용기 있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야. 엄마, 그래도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그 돈으로 생활했던 거잖아요. 그건 내가 몰랐던 일이야. 내가 알았다면 절대 그런 돈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걸 나는 알아. 어머니의 말씀 덕분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점차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재판 결과 남편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었지만 그동안 저지른 죄의 크기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조직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홀로 처리해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시댁 식구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너희는 다시 잘 살 수 있어.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준혁 씨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라고? 아내도 없이?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지만 저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의 범죄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고 직장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거든요. 지은 씨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면서요? 정말 몰랐어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 못 챘다는 게 믿어져요? 동료들의 의심하는 눈길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처음에는 과거를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다행히 새 직장의 동료들은 이해해 주었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그래도 용기 있게 신고하신 게 대단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남편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제 남편이 속한 조직의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분이셨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비록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출판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죠. 지은 씨,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이에요. 그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힘든 건 이미 다 겪으셨잖아요.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웠죠. 또다시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강해졌어요. 새로운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지은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강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달까요? 그런 양심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라며 눈 감고 넘어가는데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가족 결혼식이었지만 첫 번째 결혼보다 훨씬 의미 있고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시작하는 결혼이었거든요. 새 남편은 평범한 출판사 직원이었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그의 인간성과 진정성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참 좋은 사람 같다, 잘 살아라. 어머니도 제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힘든 시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이제는 정말 든든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엄마가 봐도 진실한 사람 같아. 새로운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새 시어머니는 제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과거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는 건 별거 아니야. 그냥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 그것이 바로 가족의 본질이었던 거죠. 결혼 후 1년 뒤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 씨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의 격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키우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정직과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전 아빠랑 헤어졌어요? 아이가 커서 언젠가는 물어볼 질문이었죠. 저는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전 아빠는 나쁜 일을 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 일을 신고했고 그 후에 헤어지게 된 거야. 그럼 엄마가 이전 아빠를 신고한 게 맞는 일이었어요? 응, 맞는 일이었어. 나쁜 일은 누가 해도 나쁜 거니까 말이야. 아이는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자라면서 점차 깨달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는 출소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일까요? 글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새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변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과 저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어요. 때로는 과거의 일들이 악몽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쁜 사람을 신고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아니야, 매우 어려운 일이야.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지. 그럼 왜 엄마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해.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이런 가치관들이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해주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들이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견딜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상담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안한 여성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헤어져야 할까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신고한 건 말이에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 여성분은 결국 신고를 선택했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중학생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쓰실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떤 제목으로 하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요. 남편도 제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도 엄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길을 걷다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포스터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제가 한 작은 용기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는 시스템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최근에는 전 시댁 식구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할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전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위축되어 보였죠. 어머니도 안녕하셨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아들이 감옥에 다녀온 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옳았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전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만남에서 전 시어머니는 현재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지은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시원한 기분이에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끔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저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무엇을 하든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엄마의 경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아이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항상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 저는 50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온합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하고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죠.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요. 그럼 후회는 정말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도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준 모든 경험들에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행복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한 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 말이에요.